코인 연령이 저점에서 맴돌며 강세 감정이 주요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7.2만 달러에서 변동 중. 이번 횡보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비트코인 수요 급증, 향후 2주 내에 극심한 변동 예상. 아시아 태평양 크립토 초기 투자자 조사 보고서. 다음 억만장자는 누구인가? We've been very careful about assets. 홍콩 암호화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JPEX 사기 사건은 언제 종료될 것인가? 페윈플루디가 장벽을 허물고 소액으로도 기관급 아비트리지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재측정하고 24시간부의 암호를 마스터하며 함께 점차 부유해집시다. 10월 31일 목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전 고점을 돌파한 후 72,000달러 근처에서 진동하고 있으며 장기 및 단기 보유자의 움직임이 분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8일부터 장기 보유자는 매일 약 10,000개의 비트코인을 줄이고 있으며 단기 보유자는 10월 6일 이후 약 10,000개를 증가시켰습니다. 10월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인 이익 실현과 단기 매수 추세는 변하지 않았으며 상승세는 안정적입니다. 과거의 강세장 정점에서는 매일 약 30,000개의 변동이 있었으며 이 지표는 현재의 코인 가격이 높지만 여전히 기대치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 정서는 여전히 코인 가격 상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인 연령 소멸은 비트코인 시장의 활발함과 투자자의 행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을 일일 보유하면 코인1이 생성되고 이전할 때 코인1이 소멸하며 코인 연령 소멸값이 생성됩니다. 만약 코인 연령 소멸값이 역사적 평균을 현저히 초과하면 더 많은 장기 보유자가 이전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이익 실현이나 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낮은 값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매일 코인 연령 소멸값은 약 1,500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장기 보유자가 이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시장은 상승세입니다. 180일 SMA는 이 추세가 안정되고 상승하는 징후를 보이며 자본이 아직 유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주요 상승 파동은 추가 자금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스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자산이 72억 4천만 달러에 도달하여 비트코인 총 시가총액의 5% 이상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이 비율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시장 수요와 투자자의 참여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현물 시장에 잠재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주목할 점은 10월 29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8억 7천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으며 역사적 단일일 순유입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3월 12일에 10억 5천만 달러와 6월 4일에 8억 8,700만 달러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비트코인 수요와 열정의 증가를 나타내며 자금이 계속해서 현물 ETF로 유입되고 있어 시장에 지지를 제공하고 활발함과 상승 잠재력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체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3월 비트코인은 73,787달러의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하락하며 최저 48,00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금리를 인하하고 10월 상승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더해져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73,000달러를 넘어서며 기록갱신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도 압력이 나타났고 각 거래자와 분석가들 또한 비트코인의 미래 흐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인글라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29일 총 유입량은 8.27억 달러에 달했으며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이것이 포모 열광이라면 앞으로 몇 밤 동안 ETF 자금 흐름에서 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고빈도 차익 거래나 유사한 활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I feel as though ETF investors over the years have gotten the ETFs have built up so much trust with the investors and the traders that even when there's a huge discount in like a bond ETF, I think they trust the price of the ETF more than the NAV, which honestly they should. 갤럭시 디지털의 연구 책임자 알렉스 소는 유사한 의견을 표명하며 거래량 증가가 ETF 유동성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새로운 자금 유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맷 호커는 전통적인 가치 저장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달러가 붕괴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313 리서치는 비트코인이 현재 3월에 열광적인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격에는 여전히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라우테의 미디어 회사 주가와 비트코인 주가가 모두 올랐습니다. 화요일장 마감 당시 그의 미디어 회사 주가는 이달 초보다 2배나 올랐고 그날 8% 더 올랐습니다. 지난 9월 연준이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심 속에서 비트코인을 해징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많은 VC와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보고서는 연례 보고서, 월간 보고서 또는 분기 보고서가 대부분이며 이들의 초점은 주로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관한 것이고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조사 보고서는 드뭅니다. 최근 저명한 미디어인 블록템포와 체인캐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초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1084개의 유효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JPEX 스캔들은 2023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홍콩증권감찰위원회가 이 거래소에 대한 경고를 발했습니다. 경찰은 2200건 이상의 고소를 접수하고 7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JPEX의 암호화폐 JPC는 거래도 지급도 불가능하지만 오프라인 판매에서는 수수료가 높았습니다. 2024년 6월 2명의 피해자가 법원에 24만 USDT를 청구하며 제소했고 자산이 무단으로 전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25일 재판이 열렸지만 JPX의 관련 회사는 불참했습니다. 이는 홍콩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에서 첫 번째 소송입니다. 최근 법원은 2명의 투자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 변호사는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We've been very careful about assets. If it's targeting retail, we have to ensure that all our businesses are compliant. And we will not operate any particular business if we are not licensed. 비트코인을 조기에 보유했던 사람들은 확실히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합니다. 추가 투자를 원하고 있는 비율은 27%, 줄이려고 하는 비율은 22%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시키 CEO인 등초가 말했듯이 아시아 투자자들은 신중하며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하고 돈을 벌기 쉬우나 돈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적 제약이 많아 좋은 프로젝트가 날개를 펴기 어렵고 현재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예전의 것을 다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오래된 투자자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44%의 전문 투자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올해 큰 혁신을 보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좋은 프로젝트는 마치 좋은 조건의 사람은 결혼 상대에 걱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암호화 시장이 폭풍 전 고요함, JPEX 사기 사건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배윈 플러스 E가 충격적으로 등장, 50% 연수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홍콩이라는 국제금융센터는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 결과 큰 함정에 부딪혔다. JPEX 금융사기 사건이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가상자산이 인출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희망을 품었으나 현실은 차가웠다 라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사기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관련된 금액은 161억 홍콩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안전성과 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JPEX 스캔들은 2023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홍콩증권감찰위원회가 이 거래소에 대한 경고를 발했습니다. 경찰은 2200건 이상의 고소를 접수하고 7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JPEX의 암호화폐 JPC는 거래도 지급도 불가능하지만 오프라인 판매에서는 수수료가 높았습니다. 2024년 6월 2명의 피해자가 법원에 24만 USDT를 청구하며 제소했고 자산이 무단으로 전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25일 재판이 열렸지만 JPEX의 관련 회사는 불참했습니다. 이는 홍콩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에서 첫 번째 소송입니다. 최근 법원은 2명의 투자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 변호사는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我而家係幣圈嘅新教父。而家 JPEX 基本上都係一樣嘅啫。你點可以違反法？咁多間公司冇攞牌。 이 사건은 투자자들의 암호화 플랫폼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사기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우가 달깨게 인사하듯이 아기가 있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규정 준수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암호화 기업들에게는 불공정하며 산업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는 약 2,600명의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으며 소송의 물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홍콩 등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플랫폼의 자격, 정보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중요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매번 조정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현재 시장은 골든 크로스에 들어섰으며 조정이 안정되고 미 연준의 비둘기파 신호가 엮여 상승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기회는 비윈이라는 이 자산 관리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현물과 계약을 결합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회의 수익률은 모두 20%를 초과하였고 작년 평균 연환산 수익률은 30%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비윈이 전혀 새로운 1년 버전을 출시하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윈 플루트라는 이름의 연간 자산 관리 제품은 총 금액이 50만 USDT로 각 투자 주소는 1000 USDT의 최소 투자금만 필요합니다. 동시에 상한선은 없으며 비윈은 각 투자자에게 원금의 50%에 달하는 풍부한 연환산 수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시장 평균을 훨씬 초과합니다. 최소한 원금의 80%까지 보장되며 비윈은 각 투자 주소의 수익 부분의 25%를 관리비로 청구합니다. 현재 비윈 플러스 2는 30만 USDT를 모집하였습니다. 제품 마감일은 11월 3일, 마지막 3일입니다. 배윈 당위 자산 관리는 이미 13회차를 맞이했으며 참여했던 친구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익 거래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연환산 30% 수익을 얻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BW는 2017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2021년에 법인화된 웹3 기업으로 바이낸스의 첨단 전투에서 세계 2위의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홍콩의 규정 준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어윈의 엄격한 자산 관리로 인해 그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새로운 연간 상품을 오픈했습니다. 비윈에 잠금하여 수익을 공유하세요. 10월 31일 나카모토가 P2P 재단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 백서 비트코인 점대점 전자 현금 시스템을 발표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거시경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달러가 아시아 통화에 대해 더 큰 상승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가장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통화가 원화와 바트라고 언급하며 각각의 중앙은행이 이 약세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통화와 금리는 미국 대선 결과에 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카이코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1% 정도의 할인으로 거래되었으며 이는 9월 이후 두 번째 할인입니다. 바이빗 Powered by Satos는 2020년 10월 2일부터 2023년 9월 15일 사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네덜란드 중앙은행 DNB으로부터 22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멤포올 더테스페이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는 현재 1바이트당 400사토시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중간 우선순위는 1바이트당 430사토시, 높은 우선순위는 1바이트당 610사토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전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의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祝 BTV 5周年生日快乐！5岁生日快乐！50岁快乐！祝贺币链合在5周年！恭喜 BTV 频道和 Michael 哥5周年生日快乐 ！Respect， 加油 ！Follow 了这个 Michael 哥和 BTV 频道一段时间了，感受就是日更很牛，有营养的日更很牛，周一到周五每天都能有
有营养的日更是够牛的。能够坚持初心，能够把 BTV 做到现在这个量级。它不仅展示了全球视野，还注重于提供多元化的内容，覆盖了从科技、金融到文化的广泛领域。期待就是Michael 他的团队能够在下一个5年有更多的精彩。4年过去了，很高兴看到 Michael 仍然在坚持。大家好今天是2019年的10月28号。选择今天来更新我们第1期的这个必练何在9月26号星期四，这里是 BTV 中文频道必练何在，我是 Michael。马上就是比特币白皮书发布16周年，也刚好是 Bitcoin TV 5周年。那在这里呢，祝愿 BTV 发展越来越好，愿频道在未来的发展中能够不断的创新。大家好，我是查理，你们的老朋友了。也是你们俗称的卷王从去年开始到现在，也是跟 Michael 一起，真的是用脚吧环游世界，丈量了世界，了解了全球各地的区块链、加密货币生态的一个情况，参加了很多的峰会，期待 BTV 越做越好，越做越大，成为真正的全球最顶级的频道吧，让华语的声音能够让全世界看到。Hello， 大家好，我是 Miranda。BTV 的内容更新频率很高，每天都可以带来最新的加密市场动态以及独特的视角，不仅能够看到宏观的经济分析，还有对加密货币市场的影响，还能分享不少赚钱的商机给大家。在 BTV 5周年之际，我真诚的祝愿 BTV 频道能够继续蓬勃发展，成为亚洲乃至全球的加密流量中心。期待 Michael 哥给我们带来更多更精彩的内容，成为全球加密爱好者的首选平台。BTV 的各位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 GitHub 创始人韩林，我也是 BTV 的一个观众。Michael 老师节目确实做得非常优秀，会更新整个行业的最新的新闻报道，还有深刻的分析。未来的话，我们也会 GitHub 也会大力的支持Michael老师和 BTV 的节目。币圈一日人间1年，所以其实5年是一个很长的一个时间了。我也发现，其实对用户来说，行业的教育、行业的新闻的更新是至关重要的。我们 GitHub 也在这方面投入了很大的精力，希望未来的时候也可以和Michael老师一起合作，给用户提供更多优质的内容、更多的教育，更多的新闻更新、更多的投资的机会。非常感谢各位啊！我希望 BTV 能够越办越好，祝福 BTV 能够在亚洲或者是其他新兴市场，包括西班牙语等等的，能够做大做强，让全世界知道 Crypto 不只是能够从英语区能够发生的东西，我们华语区出生的品牌也可以做到世界知名，也可以做到全世界都有人看。加油，赞！